네, 뉴스 사이다 시간인데요. 윤태곤 실장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프레시안 박세열 편집국장이 도와주겠습니다. 박 국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여권 내 그 인사 관련 이야기 좀 정리해 봅시다. 네, 총선이 이제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.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체제인데요. 지금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. 총선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인사 요인, 이게 두 가지인데요. 소위 이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. 먼저 이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개각을 통해서 국정 쇄신을 할 필요성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필요한 상황이고요. 또 해야 할 시점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 장관들이 지금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딱 이 내각 피로도도 쌓여서 해야 될 시점. 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 쇄신은 무엇보다도 인사가 중요하죠. 그래서 두 번째 또 이 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나갈 새 인물들이 필요합니다. 예. 당 쇄신 역시 인사 그리고 공천이 더 중요하죠. 이게 맞물려서 이제 대대적인 인사 교통 정리가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. 당, 정, 청 모두 다. 네, 그죠? 그렇습니다. 예. 먼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국무총리. 총리. 예, 과연 누가 될 것인가인데요. 예. 역대 최정수 총리인 이낙연 총리의 후임이 앞으로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이 정권의 전반기를 맡았지 않습니까? 이제 후반기에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컨셉이 드러나게 되는데요. 예.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일단 진영.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죠. 그리고 김진표 현 의원 경제부총리를 지냈었죠. 예. 또 육선의 원혜영 의원 같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데요. 이를테면 진영 장관이 현재 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만약 국무총리가 되면 또 연쇄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가 비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은 또 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또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또 생기고요. 여기에 또 이제 원혜영 의원이 이제 총리도 거론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도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진영 총리의 경우에는 네, 그렇습니다. 네. 반대로 하면은 이제 원혜영 총리가 만약에 된다면은 뭐 진영 장관은 그대로 유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현재 비어 있는 상태죠. 예, 여기에는 뭐 추미애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요. 또 내년 총선 출마 예상 장관들 유은혜 교육부 장관,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이 교체 대상입니다. 예. 현재 장관이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는 총선 나가야 되니까인데 예. 반대로 현역 의원이 장관이 되거나 총리가 되면 그분들은 그렇죠. 불출마를 해야 되겠죠. 그거죠. 예, 불출마가 아마 전제가 될 겁니다. 예. 뭐 박영선 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을 한 상태고요. 향후 국회에서 다음 개각 때 이제 몇 명이 장관으로 발탁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불출마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의원 이제 지역구나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면은 또 새로운 인물들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당 지도부는 이제 당의 인사 쇄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총선에 나갈 준비하는 장차관들도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총선 이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총선에 이제 국정 운영을 책임진 장관들을 보내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. 예. 현재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차관들을 총선 영입 대상을 정하고 청와대에 건의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. 네. 명단을 좀 정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먼저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. 여긴 경남 진주 출신이고요. 또 서울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강원도 춘천 출신인 현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강릉 출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거론이 되고요. 네. 대전 출신 성윤모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도 역시 영입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문재인 대통령과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 출마를 거의 굳힌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. 보면은 다 대부분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곳들이에요. 그러네요. 강원도, 뭐 경남, 영남. 그리고 서울도 뭐 나경원 이 원내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는 그 지역구에 강경화 장관을 한번 붙여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. 예. 이 어려운 지역들이어서 이 민주당이 좀 방어를 하는 좀 수세적 공천보다는 좀 이 이름이 있는 인물들을 네. 어려운 험지에 내보내는 공세적 공천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전부 다 출마할지
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? 그렇습니다. 뭐 민주당이 영입한다고 해서 뭐 선거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장관들이 많지 않습니까? 뭐 그분들이 쉽게 출마를 결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실제 일부 인사들은 손사래를 치는 분들도 있고요. 이를테면은 뭐 최종구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당에서는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이 많이 해요. 그런데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. 뭐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 역시도 의중이 이렇다 뭐 이런 보도들만 있을 뿐이지 아직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이 과거에도 보면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이 장차관들을 총선에 내보내려고 여당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실제 출마한 인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여당이 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지 또 불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료 출신들이 쉽사리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뭐 속성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. 네. 근데 지금 쭉 언급된 사람들에다가 또 네네.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금 내각에 있는데 다시 출마하려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네. 그럼 개각이 아니라 거의 조각 수준이 되는데요? 네, 제가 방금 언급한 것만 해도 굉장히 상당한 그렇죠. 숫자죠. 예. 뭐 일단 이 대여섯 자리가 일단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언급한 분들 중에서 서너 명, 뭐 대여섯 명만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정도, 그러니까 내각의 절반 정도가 뭐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인사폭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조국 사태에서도 많이 깨닫기도 했는데 개각도 역시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나치게 많은 장관을 교체하고 이러면은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정부의 인사가 어떨지에 대해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여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옵니다.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물을 발탁을 하더라도 조국 사태를 좀 겪은 이후에 좀 많이 움츠러든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대통령 측근을 무리하게 발탁을 하거나 하면은 이 표적이 된다. 표적이 돼서 선거에 오히려 이 해가 될 야당에 수도 있다. 쉽게 말하면 이제 먹잇감을 던져줄 수 있다.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론 같은 것도 이제 여당에서는 좀 고루 반영을 해줬으면 한다.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어렵네요, 결정하기가. 네, 그렇습니다. 인사라는 게 참 어렵죠. 그러니까요. 뭐 이것저것 또 매트릭스를 다 맞춰야 되는 거라서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지켜봅시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프레시안 박세열 편집국장이었습니다.